안녕하세요, 다우즈입니다. 여기 호주 시드니에서 워홀 생활을 한 지 대략 15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주 워홀 150일 후기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리드컴 근처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망그로브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오, 이거 신기하다. 어쨌든 여기를 걸으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궁금해할 만한, 여기서 과연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지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현재 하우스 클리닝 일을 하고 있고요. 운이 좋게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쉐어하우스 주인분이 원래 하우스 클리닝 일을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제가 들어올 때쯤에 그만두셔가지고 마침 제가 들어왔을 때 딱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들어가자마자 일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하셔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지금 대략 거의 쉐어하우스 입주해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7월 달부터 일했으니까 거의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현재 12월이니까. 하우스 클리닝 일 자체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장님이 하는 방식은 2인 1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운전을 해서 각 요일마다 정해진 집들을, 뭐 시간도 대충 정해졌는데 월요일에는 어디 가고 화요일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각 요일마다 정해진 집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기 돌리고 걸레로 바닥 닦고 또 샤워실 청소하고, 보통 이 세 가지 일만 하고 나머지 뭐 먼지 터는 거나 아니면 욕실에 있는 샤워실을 제외한 부분 청소라든지 뭐 부엌 청소 뭐 이런 거는 같이 다니는 사장님이 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오, 신기하다. 사람도 없어가지고 조용하니 오늘같이 이야기하면서 영상 찍기 딱 좋네요. 이런 식으로 집들을 돌아다녀서 각 집마다 한 건에 돈을 얼마씩 정해진 금액을 받는데, 그 금액들을 다 더해가지고 일주일치를 계산한 다음에 금액에서 40%를 제가 받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60%를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받는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평일 5일 일하는데 격주로 또 금요일도 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은 5일이라고 일주일은 4일이라고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보통 주 5일이라는 주에는 한 1200에서 1300 정도 받는 느낌이고, 주 4일 일하는 주에는 적을 때는 한 900 정도에서 보통은 그래도 한 $1000 정도는 받는 느낌이네요. 호주 급여를 생각하면은 뭐 많이 받는 거는 아닌데 적당한 거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적게 받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보통 일하는 시간이 보통 월요일 화요일은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 그렇게 일할 때도 있고, 수요일이 그나마 덜 바빠서 수요일은 뭐 한 8시간이라고, 목요일 금요일도 한 10시간 정도씩 일을 하는 느낌이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할 만한 게, 지금 현재까지 5개월 동안 돈을 얼마나 모았을까잖아요. 지금까지 번 소득의 총 합은 계산해 보니까 $21,000 정도 벌었더라고요. 돈으로 하면은 한 1,9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그 정도 금액을 벌었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까지 번 돈의 총합이고, 그 중에서 이제 대략 $12,000 정도 통장에 지금 가지고 있고요. 한국 돈으로 하면은 약 1,100만원 정도 금액이네요. 그 정도를 지금 통장에 남아있고,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 중에서 쓴 돈이 $9,000인 거고요. 한국 돈으로 한 800만원 정도 사용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제가 9월달쯤에 아이폰 신형 나왔을 때 아이폰이랑 에어팟을 샀어가지고 그게 한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00 빼면은 한 $7,000 정도를 순수한 주거비랑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은 7,000불이 한 63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5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대략 한 130만원 정도 사용을 한 게 되더라고요. 130만원 중에서 거기서 이제 월세가 대략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들거든요. 100만원 드는 거 빼면은 생활비로는 한
3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원래는 이제 통신비도 매달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유심칩을 1년짜리를 한 번에 샀어가지고 통신비는 따로 안 들어가고, 뭐 요즘 들어서는 좀 주말에 뭐 친구 만나러 밖에 나갔다 오고 하긴 하는데, 초반에는 진짜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식비일 것 같고요. 식비랑 최근 들어서 조금 교통비나 놀러 갈 때 아니면 외식비로 조금 더 사용을 했을 것 같네요. 좀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호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호주 생활은 아무래도 여기가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물가도 그만큼 꽤나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뭐 외식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용실 아니면 교통비 뭐가 됐든 인력이 들어가는 직종에 관해서는 확실히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비싼 느낌이고요. 거의 뭐 1.5에서 2배 정도 되는 느낌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외식을 확실히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거의 뭐 지금 주말에나 한두 끼 외식할까 말까고 평일에는 거의 무조건 집에서 해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에는 시리얼이랑 식빵 구워서 토스트 해먹고, 과일 같은 거 미리 사놓은 거 좀 먹고, 이런 식으로 아침 해결하고 있고, 점심에는 이제 일할 때 보통 바빠가지고 어디 식당 가서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우라고 해서 맨날 도시락을 싸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서 점심에 샌드위치를 먹고 있고요. 저녁에도 또 뭐 보통 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다 보니까 보통은 뭐 그냥 간단하게 한국 라면 같은 거 사서 먹거나, 호주가 이제 고기값은 좀 저렴하다 보니까 고기 같은 거 구워 먹든 아니면은 간단하게 파스타 면이랑 소스 사서 파스타 만들어 먹든 대충 그런 느낌으로 밥은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일하는 게 제가 지금 쉐어하우스 주인분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교통비도 주말에 어디 잠깐 나갈 때 전철한 왕복으로 한 번씩 타는 거 빼고는 교통비 나갈 일 없고, 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제 머리 길이를 보면 알겠지만 미용실을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가서 미용실 갈 일 없어서 그것도 들 일 없고, 그래서 진짜 돈 드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저기 뭐 우럴스나 콜스 같은 여기 대형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거기서 장 보러 갈 때 쓰는 돈 말고는 진짜 돈 쓰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친구 만나러 갔을 때 좀 쓰는 정도?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돈은 거의 안 쓰는 것 같고요. 여기 물가를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모인 것 같긴 해요. 조금 아쉬운 거라면은 지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리드컴이라는 동네가 딱히 이게 여기가 코리아타운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집 근처에 산책할 만한 그런 분위기 좋은 곳은 없더라고요. 현재 있는 올림픽 공원은 거의 제가 사는 집에서 한 1시간 가까이 걸어서 오니까 여기는 그래도 진짜 걸을만 해서 좋긴 한데, 진짜 집 근처 가볍게 한 1시간 정도 근처로 걸을 만한 곳은 딱히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고, 뭐 시티 쪽에 제가 만약 살았으면 시티 쪽은 사람이 좀 많은 건 그렇지만은 주변에 동네도 좀 분위기도 좋고 산책하면은 괜찮을 만한 곳이 많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대신에 이제 좋은 점은 한국 음식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도 있고, 또 슈퍼 같은 한인 슈퍼들도 적어도 한 4-5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한국 라면이나 음식, 과자 같은 것들 웬만한 거 다 파니까 그럴 때는 좋긴 한데 그 점이 살짝 아쉬운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30대다 보니까 30대 워홀은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저는 이번이 2번째 워홀이거든요. 2017년도에 일본에서 워홀 생활을 한 게 첫 번째고, 그리고 현재 2024년 호주에서 하는 게 지금 2번째 워홀이거든요. 그때가 만 나이로 이제 25살이었고 현재가 지금 32살이니까 뭐 20대 중반에 한 번 한 거고 지금 30대 초반에 2번째 워홀을 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일본 워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간 거였고, 현재 지금은 일본 워홀 끝내고 일본에서 직장생활 한 5년 정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여기 호주에서 워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기도 하고, 좀 더 시간도 막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뭔가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워홀 생활을, 뭐랄까, 제가 일본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도전적으로 뭔가 이것저것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강하게 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5개월 정도 지냈는데, 뭐 거의 평일에는 진짜 일만 했고, 그나마 주말에 뭐 최근 들어서는 친구 만나러 갔다가 오고 뭐 그러긴 했지만, 뭐 그래도 조금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못한 게 살짝 아쉽긴 하네요. 조금 아쉬운 거라면은, 제가 원래 IT를 했었으니까 영어만 할 줄 알았으면 여기서 IT를 했었으면은 경력도 살리고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영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IT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일자리 찾기가 좀 힘들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쉽네요.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왔으면은 좀 더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다들 궁금해 할 만한 건데, 과연 5개월 동안 여기 살면서 영어가 얼마나 늘었을까를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거의 안 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우스 클리닝 일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영어 쓸 일도 없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있고, 게다가 사는 집도 한인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고, 동네도 코리아타운이고 리드컴이라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영어가 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 물론 영어를 아예 안 쓰진 않는데 그런 느낌이어서 솔직히 영어가 많이 안 늘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청소일 하면서 간단히 손님이랑 인사 정도는 하니까 그거 정도? 그거랑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랭귀지 익스체인지라고 뭐 언어 교환 모임 같은 거 가가지고, 뭐 보통 제가 가는 거는 이제 일본인이 하는 언어 교환 모임 같은 데를 가다 보니까 대부분 일본인이 많아서 일본어 쓸 때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일본어 못하는 현지 사람들도 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는 영어를 조금 쓰긴 쓰니까 그거 덕분에 그나마 조금은 영어를 쓰게 되는 것 같긴 하고요. 뭐 워낙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필리핀 2달 어학연수에서 그나마 조금 배운 영어를 오히려 더 잊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차라리 어학원을 좀 다녀볼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돈도 조금 어느 정도 모여 있으니까 제가 대충 시드니에 있는 어학원들 좀 찾아보니까 보통 오전만 수업 있거나 오후만 있거나 아니면 아예 주말 하루 종일만 있거나 이런 느낌이어서 어학원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름 돈을 엄청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영어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호주 워홀로 여러가지 영상도 찾아봤을 때 다들 하는 말이 어학원은 절대 다니지 말라고 하는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학원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이 있긴 한데, 근데 또 그렇다고 지금 현재처럼 일하면서 지내면은 영어가 진짜 거의 늘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말고 뭔가 영어도 늘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영어도 늘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은, 모르겠네요. 제가 현재까지 알아보는 정보로는 그게 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침 지금이 제가 호주 워홀을 딱 1년만 하고 돌아가니까 지금이 거의 딱 반환점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호주 워홀 150일 후기를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원래는 호주 워홀 와서 일하는 영상도 찍고 뭐 호주 생활 영상도 찍고 여행 영상도 많이 찍고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뭔가 현실은 쉽지 않네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 하는 일이 하우스 클리닝 일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뭐 정신없어서 뭔가 영상 찍을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그래도 한번 언젠가 도전해서 한번 찍어볼까 하는 싶지만은 지금 이거 올라가는 영상 바로 전 영상이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영상인데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영상을 하나도 안 찍었거든요. 못 찍었다고 해야 될지 안 찍었다고 해야 될지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부터는 조금 여행도 다니고 영상도 좀 자주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